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 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정말 오랜만에 갖고 왔습니다. 1년 만에 가지고 왔는데요. 너 어떻게 지내 리딩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상대편과의 연락이 현재 끊어져 있다면 그 상대편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카드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 오늘 공사가 있습니다. 지붕에서 지금 보수 공사가 있어서 드릴 소리와 여러 가지 좀 잡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거든요. 자, 첫 번째 바나나, 두 번째 호랑이, 세 번째 우체통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 어떻게 지내? 첫 번째 바나나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 어떻게 지내 리딩입니다. 1년 만에 가지고 왔고요. 이별이 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솔직히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죠. 그런 것들을 이제 카드로 볼 텐데 먼저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면서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ull's Eye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Bull's Eye 카드가 나왔습니다. 관역입니다. 관역. 대한민국이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죠. 양궁 관역인데요. Bull's Eye 말 그대로 집중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지금 이 상대편에 현재 메인 에너지는 뭐냐라고 해석 꺼낸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이분은 무엇인가에 집중을 하고 계시나 봐요. 그런데 이제 보통 집중을 한다는 것은 뭐 일이라든지 혹은 뭐 공부라든지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느낌적으로는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돈가스 가게를 이제 열었으면 이제 궤도에 올려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아무튼 열심히 살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혹은 너 어떻게 지내냐라고 볼 때는 여러분하고는 이제 이별이 됐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새로운 분을 찾기 위해서 이분이 지금 현재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은 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중을 하고 있으신 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 잘 살고 있구나 너는 현재 라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우울하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이 카드 안에도 안 좋은 카드들이 많은데 이 집중이란 카드를 꺼냈다면 어쨌든 이분은 여러분들과의 이별의 어떤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잘 살고 계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옆에 카드를 한 장 더 놔볼게요. Open up your heart 카드가 나오는데요. 가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하고 이별이 됐으니까 이분이랑 연락이 끊어진 것이고 이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열어라 카드가 지금 나온 거라면 여러분하고 이별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이별의 슬픔 때문에 어떤 누군가와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 카드가 좀 갖고 있는 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의적이라는 게 좀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게 참 안쓰러운 그런 상태죠. 나는 누군가를 사귀고 싶은데 주변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 이러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이분 주변으로 누군가가 다가오는 사람은 있다고 할지언정 이분이 문을 안 연다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여러분들과의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혀서 현재로서는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 집중하는 걸 하나를 정합시다. 뭐 공부하는 걸로 정할까요? 뭐 자격증 같은 거? 뭐 그런 걸 하나 따기 위해서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데, 다만 누군가가 다가와서 저랑 한번 식사나 하실래요? 라고 할 때는 요즘에 바빠서 죄송해요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에너지를 계속 따라가면서
이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봅시다. 일단 뭐 마음이 좀 닫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퍼펙션이 나와요. 그렇군요. 퍼펙션이 있어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크리에이션이 있네요. 그래요. 일단은 요 두 장 카드는요, 여러분, 이분이 진짜로 무엇인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솔직히 빨간 거는요, 사랑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도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은 지금 현재 사랑하고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이게 고스트가 있네요. 이 고스트는 뭘 의미하는 고스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 느낌적으로는 이분이 무엇인가에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은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과의 좀 어떤 그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지금 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좀 어디엔가 이렇게 고립시킨다라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인 거죠. 뭐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자연스럽진 않아요.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의 에너지는 아니에요. 하이프리스티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일단 공부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것처럼도 보여지네요. 4개의 지팡이가 있고요. 4개의 지팡이, 3개의 컵의 역방향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그거예요. 대인관계를 좀 멀리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를 안 하는 느낌인데 그 카드가 나오기는 하네요. 자, 에이스 컵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네.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3개의 지팡이, 역방향이군요. 그래요. 일단 제가 리딩을 하기 앞서서 나와 있는 타로를 좀 짚어드릴 게 있는데요. 자, 에이스죠. 에이스는 1번입니다. 타로의 1번. 자, 이게 2번 카드예요. 자, 여기에 3번 2장이 있죠. 4번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 2, 3, 4번 카드만 깔려 있는 겁니다. 5, 6, 7, 8, 9, 10 카드는 없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이분이 무엇인가를요, 시작을 하는 단계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이별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과의 이별을 하고 힘들었고 눈물 흘렸고 괴로워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고, 이분은 무엇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한 6, 7개월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랑 정리가 됐을 때 나온 듯한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위에 깔려 있는 것들도요, 성취를 하고자 하는 욕망 같은 게 좀 보여져요. 이분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이분이 뭐 연락이 오든 뭐 잘 되기를 바랬든 일단 여러분을 기다리기로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요, 뭐든 간에 확신이란 거를 할 수는 없어요. 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상황 하나가 벌어졌을 때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사귀기 시작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약혼을 했다. 여러분이 어디론가 멀리 떠났다. 뭐 미국이든 어디든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은 나와 연락을 하지 않겠구나라고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어떤 상황 하나가 벌어졌고 그것이 여러분이 이분에게 이제 오지는 않겠구나, 나에게는 돌아오진 않겠구나라는 확신 같은 게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털고 새 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금 이분이요, 어떤 롤 모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주변에 있는 선배라든지 회사 내 어떤 분이라든지, 나도 열심히 해서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내가 이런 성과를 내서 저렇게 되고 싶어 라던가, 왜 그런 것도 가능한데요. 지금 이분 주변에 좀 성공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 좀 좋은 집에 산다든지 좋은 차를 끌고 다닌다든지 혹은 사업이 계속 번창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이제 나랑 같이 자라왔고, 그때 당시에는 뭐 이 친구가 별 볼 일 없었던 친구인데 갑자기 이게 잘 된 거죠. 뭐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를 나도 따라잡고 싶다라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상당히 열심히 매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매진을 하기 위해서요, 뭐에 빠져 있는 것 같냐면, 일단은 지식 쪽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부동산으로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부동산 경매 같은 걸 했는데 되게 이제 재미를 본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만약에 그런 걸 한다면, 경매는 쉽지가 않잖아요. 뭐 그냥 뭐 법원 가서 그냥 이름 써내고 돈 내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매가 나중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심취해 있어요. 그 공부가 뭔지 몰라도. 뭐 그 공부가 뭐 자동차와 관련된 것이든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상황에 지금 주변에서 이분에게요, 뭔가 이렇게 노크를 합니다.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좀 친해져 보고자 흔히 말해 썸 같은 걸 좀 타보려고 하는 분들이 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오는 것도 맞고 있고, 본인 자체를 그냥 성공이라는 것에 좀 집중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 느낌도 살짝 드는 게, 여러분에게요, 이분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게 해주고 싶지 않다. 뭐 어떤 심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여러분에게 나의 정보를 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것도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아무튼 상당히 열심히 살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을 기다리는 부분에서 포기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볼 때는요, 지금 이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하고 이별이 되고 나서 연락이 끊겨졌을 때 이분이 일하고 있던 그 분야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일적으로 실패 같은 걸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요, 이분이 하고 있는 게요, 침묵입니다. 침묵.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침묵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은 말을 거의 안 한다 이렇게 뭐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냥 보는 겁니다. 그냥 말을 아낀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약간 그런 식으로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분에게 에이스 컵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거든요. 이분이요, 지금 누군가를 사귀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누군가를 맡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뭐 사람 사귀는 건 좀 안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오픈업 유어 하트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게 결론적으로 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마음의 문을 일부러 닫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긴 합니다. 여러분하고는 이별이 됐고 여러분하고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지금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 밑에 깔려있는 느낌적인 느낌이. 그래서 이분에게 누군가가 강력하게 사랑을 놓고 하는 분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으나 곧 그분과 어떤 사랑의 결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과의 에너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분은 성실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한 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과의 사랑일지도 모르죠, 이 에이스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요, 저는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게, 두 분이 이별된 지 꽤 됐고 이분이 여러분을 기다렸는데 안 될 것 같다라는 확신 하나가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다시. 그렇군요. 여러분을 생각하면은 미러가 떠오른답니다. 거울, 반사, not enough가 나오네요. 이분이 일단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의 그리움,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져 왔잖아요. 이 미러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 사귈 때요, 내가 마음 아프잖아요. 내가 상처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보호해요. 상대편을 보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처는 내가 받는 거니까 나를 보호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 관계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이다 보니까 말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편에게 상처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를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눈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눈이라는 게 뒤를 볼 수 없고 앞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은. 남이 했던 말은 기억해도 내가 했던 말은 기억 못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분이 미러를 꺼냈다는 말은 이분 역시도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이분이 그 당시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너에게 상처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별이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지언정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걸. 내가 그렇게 했던 행동은 너무 상처가 됐을 텐데 라고 하는 것들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와야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진짜 가끔씩은 왜 우리 이불킥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진짜 그 말을 왜 했을까 하고 너무 후회되는 이불킥들. 그런 것들마저도 미러 에너지입니다. 옆에 나리너프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과 다시 무엇인가 간다는 것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나는 여러분보다 못난 사람이지 라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뭐 자격지심이라면 자격지심인 것이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여러분을 나쁘게 표현하자면 왜 너는 그렇게까지밖에 못해?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거야? 이분은 최선을 다한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그건 최선이 아니야. 그 누구에게 다 물어봐. 그건 최선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젠 자신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메시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사랑을 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나는 상당히 상실되었고 미저러블해. 미저러블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처절해? 미저러블을 어떻게 말해야 되지? 상심은 아니고 아무튼 괴롭다는 거죠.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요, 여러분. 내 삶 안에서 사랑을 하는 그 상태 있잖아요. 사랑을 하고 있는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 자체가 가치가 없다라고 난 느낀다는 거죠. 지금 이 워딩은.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제는 앞으로 내가 사랑할 만한 그게 될까? 그래서 지금 이분이 사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면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노력한다라고 하지만 나는 계속 못난 사람이고 이렇게 자꾸 느껴진다라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상심되어 있고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괴롭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고스트가 나와서 그래요. 고스트가 뭐냐면 일단은 이분이 자신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어떤 관계들 안에서. 그런데 지금 사랑이 들어와 있는 상태기는 해요. 지금 이 말도 어떻게 보면은 이 느낌 때문에 어떤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안 열고 있다 이런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나는 너로부터 비밀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나는 너가 그것을 몰랐으면 좋겠어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밀을 갖고 있는데 그 비밀을 너가 몰랐으면 해 라는 말인 거잖아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비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상황으로는. 그런데 아무튼 이 비밀도 여러분들과의 이별의 어떤 큰 부분이지 않았나, 어떤 이유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가서, 이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 여러분을 그리워합니다. 그리워는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솔직히 여러분을 생각하면 본인이 괴로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이 후회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라는 부분도 같이 갖고 있는 것처럼도 느껴져요. 그리고 일단 이 비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비밀이 드러나지지 않은 상태에서 끝났던 부분도 이분에게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과의 그 뭐라고 할까요? 에너지가 아예 없다. 여러분들이 이제 남이다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이건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또 나왔네요. 가십 dims your glow 카드가 나옵니다.
자,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카드인데요. 가십은 여러분의 그 얼굴 밝기를 어둡게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여성 미백 이런 게 글로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런 건데 그걸 이제 어둡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십이 결론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펭귄이 뭐냐면 이 펭귄이 못된 펭귄이에요. 얘가 이제 전화를 받은 거예요. 있잖아. 얘가 그랬대. 그래서 이 얘기를 이 펭귄한테 전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펭귄은 왕따가 된 거예요. 이 가십 때문에, 소문 때문에. 그러니까 소문은 결론적으로는 말 그대로 소문일 뿐인 것이고 사실인 소문도 있지만 아닌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를 여러분에게 꺼낸 이유는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오해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만약에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그것 자체는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카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별이 됐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너 있잖아 그 오빠 얘기 들었어? 이렇게 지낸대 라고 하는 말조차도 듣지 말라는 거죠. 그 말로 느껴집니다. 저는 아주 강력하게. 자, 마지막 카드 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카드. 자,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Adjustments are required 카드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4분의 3 달이라는 카드고요. 4분의 3 달은 이제 4분의 1이 남았어요. 만월이 되기까지는. 그죠? 그 말인즉슨 이미 많이 지나왔다는 말이에요. 제가 느껴지는 이 카드는 뭐냐면 이 두 분이 끝난 거잖아요. 이별이 된 것이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왔다라는 말로 느껴지고요. 이제는 그 이별을 받아들여라 라는 의미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 안에 뭔가 조금 더 기다려라, 뭐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이다, 뭐 이런 카드가 있는데 이제는 적응을 해라 라고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고, 그리고 또 이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마음속에서 이제 내보내야 될 것들을 내보내고 각자의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고 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십도 뭔 것 같냐면 여러분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이분의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들을 수 있는 어떤 채널들이 있다면 그 채널들 자체도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 뿐이니 그냥 그것들도 다 정리해라. 그 말을 굳이 듣지는 말아라. 궁금해하지도 말아라. 그분은 그분대로 살게 냅둬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카드에 나온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해라. 이제 이만큼 지나왔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분에게는 새로운 사랑이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분은 누군가를 사귈 수 있는 확률도 좀 현재로서는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를 기다리거나 하는 부분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카드를 꺼내진 않았으나 지금 이렇게 조언이 나오는 걸 보면은 여러분도 이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꺼지지 않는 어떤 등불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초가 이제 놔두면 자연적으로 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나나를 선택하신 여러분의 리딩이었습니다. 너 어떻게 지내? 두 번째 호랑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 어떻게 지내 리딩입니다. 1년 만에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과 아무래도 이별이 되신 분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 수가 없을 텐데 보통 이제 SNS 같은 걸 통해서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살고 있을 것이다. 잘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고 가볼게요. 오, 앵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메인 에너지로 닷 카드가 났습니다. 닷. 앵커. 엄청나게 큰 유조선들 있잖아요. 뭐 크루즈선 이런 거 막 몇 층짜리 막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솔직히 다시 물에 내려가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배가 떠내려가지 않잖아요. 말 그대로 갖고 있는 의미는 안정적인 거, 스테빌리티를 의미합니다. 이게 집이잖아요.
집이라는 게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바로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 에너지로 이 스테빌리티가 나왔다면 참 이게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요. 너 어떻게 지내? 나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이별이 됐으니 나도 좀 그리워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생각하면 좀 슬펐으면 좋겠고 한데 너무 잘 지낸다고 하면은 그것 역시도 약간은 좀 화가 나죠.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너무 잘 지내지는 않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이게 제가 못돼서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서운한 거죠. 일단 자신의 어떤 삶의 안정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솔직히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뭐 직장적인 부분 정말 괜찮은 직장으로 뭐 이직을 했는데 그 직장은 정말로 뭐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앞으로도 쭉 오랫동안 이분에게 큰 굴곡 없이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직업이다. 가능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누군가를 이제 만나서 정착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뭐가 됐든 이분은 현재로서는 잘 지내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 스테빌리티라는 게요, 환경적인 부분하고 좀 많이 관련이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환경적으로 이분에게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뭐 회사 내에서 승진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가 있네요. 그렇군요. 자, 수성의 역행입니다. 자, 일단은 수성의 역행은 1년에 3번이 있습니다. 수성의 역행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수성이 말 그대로 역행을 하는 건데요. 역행을 한다고 해서 별이 거꾸로 백을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버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의 버스, 남의 버스가 있죠. 남의 버스를. 아무튼 가고 있는데 이게 같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의 차가 뒤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그게 레트로그레이드입니다. 백을 하는 느낌이 받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수성의 역행이 가져다주는 에너지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수성의 역행이 일어날 때 전자기기의 오류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일렉트로닉 이슈. 관계로 볼 때는요. 사랑의 관계로 볼 때는 과거의 무엇인가가 나에게 돌아온다 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회를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지금 여러분하고 이별이 됐기 때문에 너 어떻게 지내를 보러 들어오신 거니까 여러분하고 재회가 됐을 확률은 적죠. 그런데 에너지 자체로 본다면 최근에 여러분 생각이 정말 많이 난다 정도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럴 때 있잖아요. 네 생각이 많이 나. 이유도 없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수성이 역행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지 네 생각이 요즘 너무 많이 나. 라는 거죠. 그리고 좀 번외편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실수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일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서 좀 실수를 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수성의 역행이요, 여러분. 6월 30일 날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2월 26일부터 3월 21일까지가 1차였고 2차가 이제 6월 30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3차가 10월 24일이에요. 그래서 뭐 그 시기를 말해주는 것이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에너지로 꺼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생각이 최근에 많이 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많이 난다. 그렇게 정리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옆에 카드를 2장만 놔볼게요. 트리커리가 있군요. 트리커리가 있다면 이게 실수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요. 트리커리. 두 개 다 초록색 카드가 나옵니다. 위스덤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뭔가 약간은 이분이 어떻게 지내고 계셨을지를 예측할 수 있는 카드들이 살짝 나오긴 했는데요. 자, 한 장을 더 열고 가봅시다. 보따리 카드가 나왔어요. 보따리. 그렇군요. 자, 근데 보따리에서 이게 김이 나오고 있어요. 이 보따리는 뭘까요, 여러분? 쓸모없는 물건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버리는 물건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길이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솔직히 이 카드는 카드의 의미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이 상황과 알려주는 것을 이제 타로 리더가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버려진 물건이라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조금 의미심장한 카드들이 나와서 밑에 타로를 열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카드를 좀 올려볼게요. 페이지 코인이 일단 뒤집어져서 나오네요. 페이지 코인이 뒤집어져서 나왔어요. 그렇군요. 자, 9개 컵이 있습니다. 9개 컵. 이 뒤집어져서 나왔어요. 9개 컵이. 자, 계속 가봅시다. 선이 있어요. 선. 그리고 윌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요, 에이스 스워드의 역박연이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10장이 이분이 어떻게 지냈냐라고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모르고 있었다는 의미인 거죠. 뭐가 됐든 간에요. 지금 이 안에서 확실한 것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입니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에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수성의 역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자체가 여러분 생각을 많이 나게 한다인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하고 이별이 된 게 이분이요, 일을 좀 벌리는 스타일이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예를 들어 준비 없이 뭔가 일을 벌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한 푼도 안 들고 하는 일이라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 이리저리 나중에 실패가 됐을 때 어느 정도 데미지가 있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뭔가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다 라고 볼 때는, 이분은 지금 현재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잃었고요. 인간관계도 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이분이 뭔가 나의 밝은 미래, 멀리에 있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고요. 나는 한탕을 해서 정말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 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은행에 통장에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살겠어. 요즘엔 그렇게 안 돼. 뭐든 한 방이 커야지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고 하는 거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라는 그런 생각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사기 비슷한 걸 당하신 거고, 거기서 많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현재. 자, 어떤 일을 벌이지 않았다라고 볼 때는요, 여러분하고 이별이 되고 나서 어떤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현재 탈탈 털렸습니다. 돈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사람 자체가 일단 이분이요, 원해서 선택한 거죠. 자, 누구든 간에 사랑을 하면은 원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단순하게 내가 너를 너무 원해, 너를 갖고 싶어, 너가 다른 사람의 품 안에 안겨져 있다는 거면 상상만 해도 내가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소유욕에 가깝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상호작용 같은 것인데, 단순히 내가 얻고 싶다, 갖고 싶다라는 생각만으로 하는 것은 사랑은 아니죠.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만난 사람은 이분이 욕심을 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이분이 원하는 외형을 갖고 있었다든지, 자, 그럴 경우에는 뭐 너무 끌려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성적인 부분도 들어가죠, 외형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과 한번 잠자리를 해보는 게 나의 욕망이야 라고 볼 때는 그것 역시도 욕심이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당한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자신을 허락하지 않았다든지, 그리고 이분을 탈탈 털어먹었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혹은 그 사람이 너무 뭐 금전적으로 뭐 좀 풍요로웠거나 이래서 이분이 그분의 덕을 보려고 했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분이 그분한테 말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안 됐어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욕심에 자신이 그 그물에 낚여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자신을 추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빌리티가 결론적으로 뭐였냐면 지금 사기 같은 비슷한 걸 당한 거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뭐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했다든지 뭐 잠자리를 하고 싶었는데 못 잤다든지 뭐든 간에 지금 이분은 얻고자 하는 것을 못 얻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분 나름대로 피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일단 나의 원상 복귀를 해야겠구나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나의 미래를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철든 거죠. 철들었다기보다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전과는 다른 어떤 행동 패턴들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게 좀 큰 것 같은데요. 솔직히 요 초록색도요, 여러분. 사랑의 카드거든요. 그래서요, 제 느낌적으로는 이분이 어떤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개털린 것 같다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듭니다. 그리고 털려버린 게 이분이 욕심을 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이별이 되고 어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 사람과 잘 안 됐다 이러면은 위로라도 해줄 수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이분이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은 이분이 욕심이 있었다는 쪽에 가까운 카드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 말을 살짝 바꿔보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 때문에 상처받은 거라면요. 그 역시도 이분의 욕심 때문이에요. 새로 만났던 사람과 바람을 핀 거라면 그건 이분의 욕심이었던 거예요.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이 나요. 그리고 지금 가장 이제 좀 중요하게 들어오는 게 이 썬카드와 위즈덤인데요. 이분이 이 패턴을 통해서 뭔가를 배웠어요. 지금 현재 뭔가 깨달은 게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바보 타로에서 늘 나오는 7년 동안 늘 나오는 그런 상대편의 어떤 패턴인데 뭔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패턴에서 좀 바뀌고자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에게 있어서 뭔가 큰 변화가 올 거예요. 그 변화는 이분을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만회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여기에 9번, 10번, 10이 아니죠. 에이스하고 9니까 두 개 합치면 10이에요. 숫자 10은 타로에서 이제 엔딩을 의미하는데 지금 얘가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하고는 완벽하게 끝나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과의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적으로는 7월 말쯤에 이분에게 뭔가 중요한 일이 하나 생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카드를 열어보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분이 갖고 있는 열정이 나옵니다. 한 장만 더 열어볼게요. Not Today가 나오네요. 아무튼 어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어떤 누군가에게 다가갔고 그리고 그분에게 상처받은 게 맞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A라는 사람이 못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 자신도 욕심을 내긴 했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카드는 그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이분을 말아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하고 비교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에이스가 지금 뒤집어져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완벽하게 끝이 나는 부분이 아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A라는 사람과 관계를 하고 있는 그 시간 안에서도 여러분과의 에너지가 살아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9번, 1번 이러니까 결국 10번이 이제 이렇게 딱 돌아갔을 때가 이제 엔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하고 뭔가 한 번이 더 남아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패션이 나와 있다라는 말은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제 느낌적으로는 7월 말쯤에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안부 전화가 됐든 뭐가 됐든 제점화 비슷한 것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분은
여러분한테 갈 면목이 없습니다. 그것 역시도 맞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빈털터리이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지금 자신의 심리적인 것, 환경적인 것에서 굴곡 없이 살고 싶어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테빌리티가 그 생각도 드는데요. 이분이 좀 안정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직업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굴곡이 좀 심하고 뭐 이런 분이셨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분은 상처를 입은 상태고, 그리고 아직은 여러분에게 다가갈 준비는 안 됐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걸 만약에 여러분의 입장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나한테 지금 아주 많이 화가 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분의 입장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것은 시기상조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고요. I am distracting myself to avoid thinking of you. 너를 생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계속 디스트랙팅을 하고 있어. 자, 디스트랙팅은 뭐냐면요, 여러분. 저의 예로 들자면 MBC의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를 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뭐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살다 보면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우, 진짜 골치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일이 벌어질 때 그걸 잊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를 본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요, 정말 그것에 흠뻑 빠져서 그 고민이라는 것이 사라져요. 디스트랙팅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뭔가 다른 삽질을 하고 있어. 삽질이 아니죠. 뭔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 라고 합니다. 나는 너의 행동이나 너의 어떤 바라고자 하는 바를 서포트 해줄 수 없어. 나는 지원해 줄 수 없어. 왜냐면 그건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커. 라고 합니다. 너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 건데, 이분은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말인 거죠. 솔직히 이 문장이 좀 여러분과 이분이 이별되기 된 부분에 좀 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는 것은 아직까지 감정 정리가 안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액션을 지원해 줄 수 없었다. 그것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것이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열어보겠습니다. Choose Love입니다. 자, 저는요, 이걸 여러분의 카드로 꺼낸 거거든요. 사랑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사랑을 선택하지 않았던 건가요? 이분을 봤을 때? 우리에게는 용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용서라는 것이 없고 잘못된 사람은 다 지옥을 가야 된다고 하면 용서란 단어가 사전에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엄연하게 그 단어는 존재해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러브를 추주하면 되는데, 지금 다른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이분이 아무리 그립고 하더라도 그 사랑을 선택하는 게 것이 맞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로 나온 것일 수도 있겠어요. 뭐가 됐든 사랑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혹은 진짜로 한 10년 전에 1일 드라마 컨셉으로 가보면 이분이 좀 가난하고요. 여러분이 좀 부자고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이 이분을 버렸다? 이렇게 볼 때는 사랑을 선택하라,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제 느낌적으로요, 지금 이게요, 여러분하고 이분하고 있었을 때 문제가 돈하고 좀 관련된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자, 마지막 카드 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얘가 휙 하고 날라왔는데, 여러분, 이 지금요, 셔플이 미쳤어요. 지금 카드들이 막 튀어나오려고 막 용소승을 쳤거든요, 지금 방금. 봅시다. 파이시스 카드가 나오네요. 자, 뉴문 파이시스입니다. 파이시스 신월은 이미 지났습니다. 3월 19일 날에 이미 떴고요. 명상하고 받아들여라 라는 의미의 카드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있었던 일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거기서 생각 정리를 하라는 말인데, 이분이요, 여러분에게
연락할 것 같습니다.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가 있어서, 그리고 패션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분은 여러분에게 솔직히 오늘도 연락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은 해선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제안했는데 이분이 들어줄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네가 이걸 안 해줘 라는 것 때문에 많이 화가 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로 이별이 된 다음에 이분이 어떤 누군가를 만났는데, 혹은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 타로에 나온 걸로 볼 때는 이분의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이별이 되고 나서 어떤 누굴 만났다면 그것은 사랑 때문은 아니었고 이분의 욕심 때문이었는데, 그 A라는 분이 보통 내기가 아니어서 이분이 말렸어요. 그래서 난처하게 된 상황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물신양면 다 챙겨주고 했던 여러분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에게 노라고 말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도 많이 화가 나 있을 거니까 나는 차마 연락을 못 하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언젠지 몰라도. 근데 느낌적으로는 7월 말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윌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제 느낌적으로 이게 여러분들과의 윌인 것 같거든요. 이 윌이 뭐냐면 여러분하고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윌이지만, 저는 윌을 그렇게 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가 한번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바뀌든 뭐가 됐든 간에 뭔가 한 번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1번 카드, 9번 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치면 10인데 이게 지금 뒤집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서면은 끝나는 거예요. 두 분이 만나서 뭔가 액션이 한번 있고 나서 에너지가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제가 두 분이 다시 만나서 너무 잘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조금 애매한 게, 지금 나와 있는 요 카드들과 지금 얘도 그래요. 물고기 자리가요,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내보낸다라는 의미의 별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지가 않고요. 뭔가 한 번 마지막 파이널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에게 지금 카드는 사랑을 선택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랑을 선택하라. 이건 여러분께 남겨놓겠습니다. 사랑을 선택하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잖아요. 뭐 외모를 선택하라, 뭐 돈을 선택하라, 뭐 환경을 선택하라, 능력을 선택하라. 뭐가 됐든 사랑을 선택하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건가 봐요. 그렇게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호랑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너 어떻게 지내? 세 번째 우체통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 어떻게 지내? 리딩입니다. 1년 만에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제 상대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리딩을 들어오셨을 텐데요. 궁금합니다. 잘 지내고 있길 바라면서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맨 에너지 한 장을 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파이어플라이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상대편의 메인 에너지 카드로 파이어플라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반딧불인데요. 지금 여기에 불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죠. 이게 반딧불인데, 말 그대로 반딧불은요, 불빛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대편의 상태는 불빛을 받다입니다. 어떤 희망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깨달음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궁금함에 대한 답일 수도 있고요. 뭐가 됐든 불빛을 받다입니다. 그 안에서 이분이 느껴지는 것은 오묘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철학적인 어떤 카드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는다라고 하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고 이럴 때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해서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여행을 가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 들른 곳이 이제 거창인 거죠. 거창에 반딧불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딧불 축제를 들어갔더니 진짜 반딧불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닫는 거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입니다. 그 반딧불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과는. 그런데 이 반딧불이 어떤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뭐 아이디어적인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사업을 좀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것도 가능할 것이고, 삶의 전반에서 내가 깨우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호기심이 가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뭐가 됐든 이분에게 있어서는 뜻밖의 무엇인가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지냈느냐라는 것을 보는 건데, 반딧불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일단 이분은 이 반딧불을 기점으로 해서 삶이 바뀔 확률이 상당히 높죠. 충격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깨달음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액션을 또 하게 되잖아요. 자, 옆에 카드를 한 장 더 놔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카드들이 요동을 칠까? 아하, 그렇군요. 꽃뱀 카드가 나옵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지냈냐라고 해서 지금 꺼내고 있는 건데 꽃뱀 카드가 나왔어요. 자,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이분이 어떤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골드디거였다, 꽃뱀이었다, 가능하고요. 혹은 이분이 골드디거 짓을 했다,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꽃뱀 짓을 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용당했다라는 쪽에 가까운 카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반딧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그렇게도 지금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얘가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만약에 이걸요, 지금 이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는 지금 만나고 계신 분이 골드디거일 수 있겠죠. A라는 사람이 골드디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골드디거를 만났으니 조심하시면 좋겠다는 말을 어떻게든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상대편을 모르니까 전달할 방법이 없네요. 자, 가봅시다. 그래서 자, 페이스가 있군요. 또 이게 이렇게 되나?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프레이어가 있군요. 그래요. 자, 믿음과 기도입니다. 솔직히 이걸 그렇게까지 바라볼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분이 누군가에게 홀린 것 같습니다. 홀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홀린 거에 대한 반딧불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골드디거 꽃뱀인데, 지금 꽃뱀이 뭔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신 거죠, 지금. 딜리터 카드가 나옵니다. 바다로 아이폰을 던지고 있죠, 지금. 일단은 무엇인가를 지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과거든 뭐든 간에 나와 관련된 것을 지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밑에 타로를 열어야지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봅시다. 자, 스타가 역방향이 되네요. 스타가 역방향, 그리고 에이스 코인이 일단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에이스 코인이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인데 지금 이 리딩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카드로 느껴져요. 자, 그런데 거기에 문 카드가 있네요. 그렇군요. 별, 달 다 나와 있는데 여기는 반딧불이 있어요. 다들 밤에 뜨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4개의 동전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요, 5개의 칼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2개의 컵의 역방향도 있어요. 그래요. 뭘 말하는 건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시점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하고 이별이 되고 나서 어떤 누군가를 만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하고 이별이 되고 나서 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과 이별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의 이별을 말하는 것처럼도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골드디거예요. 여러분이 꽃뱀일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은 국내 최고의 타로 채널, 바보 타로 채널의 구독자이시니까 꽃뱀일 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여러분과의 리딩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꽃뱀을 만난 것 같거든요. 꽃뱀을 만났고 여러분들과도 엮여져 있는 걸로도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가능성 있게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하고 이별이 됐어요. 이별 카드죠. 뭐 대놓고 이별 카드입니다. 근데 지금
이분은 여러분들하고 이별된 게 슬퍼요. 그런데 일단 가능성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하고 잘 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바다에다가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카드는 타로 카드가 아니고 오라클 카드인데 이게 그 타로 리더가 그림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을 삭제한다. 뭐 증거를 인멸한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으나 제 느낌적으로는 증거를 인멸한다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지운다라는 느낌 쪽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스타 역방향, 즉 나는 너무 슬프고 이 슬픔 자체가 정리도 안 되는데 그 상황에 미래마저도 없어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분에게 이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에이스 코인이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들어와 있는데 이 기회는 지금 제 느낌적으로는 상당히 골드디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이별이 되고 나서요, 이분은 한참 길을 헤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거창에 들러서 반딧불을 본 거죠. 근데 그 반딧불에 온 어떤 누군가가 저 반딧불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그 반딧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은 인생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는데 그 깨달음을 준 사람이 지금 현재로서는 골드디거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 A라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제 꽃뱀을. A라는 사람한테 빠진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에게 지금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없는 게 희망이거든요. 그런데 이 프레이어는 뭐냐면 지금 이 레모네이드 위로 나오는데 보면은 여기 보니 마천루가 있죠. 뭐 그 도시의 어떤 모습, 그리고 여기 농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바라는 삶, 도시가 됐든 농촌이 됐든 전원생활이 됐든 뭐가 됐든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싶어 라는 그 기도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희망 같은 게 있는데 그 희망을 주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요, 믿음이라는 카드에 신이라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종교가 다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 이분은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이런저런 좋은 말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힘든 상황에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분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 너 있잖아. 이런 데 나중에 가서 포도를 막 키우면서 살 수 있다. 혹은 너 이런 대도시에서 정말 비싼 집을 살 수도 있어. 든 뭐든 간에 어떤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유혹하는 말들로 이렇게 계속 이 사람을 세뇌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세뇌를 이분은 지금 반딧불로 듣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에게 온 희망 같은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인 카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솔직히 이 카드 안에 사이비 종교 카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이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분이 지금 어떤 누군가의 말에 휩쓸려져 가고 있다예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과의 과거를 지금 던진 것 같아요. 물론 슬퍼서 던진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이제 배척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슬픔이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현재로서는 골드디거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확실치 않은 상당히 중심이 없는 말들로 이분을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카드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이 많은 믿음들 중에서 나의 중심은 무엇인지를 본다는 카드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각자의 신들이 우리 종교를 믿어봐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카드가 나왔죠. 문카드 뭐 슬프다, 그립다, 네가 뭐 밤마다 보고 싶다, 뭐 그렇게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런데요, 문은요 기본적으로 타로에서는 부정적인 카드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모르는 것들이 깔려있다예요. 그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겁니다, 문은. 이 사람이 모르는 무엇인가가 물 밑에 깔려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겁니다. 자, 그런데 4개의 동전의 역방향이에요.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일단은 동전이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게 벌어질 일이라고 본다면요, 이분은 상당히 크게 돈을 잃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분이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상당히 소중하게 갖고 있었던 무엇인가를 잃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게 골드디거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여러분들과의 슬픔 때문에 이분은 마음 아파하고 있었는 상황에 어떤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분은 그 이야기들이 나의 어떤 힘든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는 반딧불이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가온 사람은 꽃뱀이고, 그 사람은 지금 이분에게 상당히 많은 좋은 이야기들로 주입시키고 있는 건데, 주입된 정보에서 하고 있는 게 희망을 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안 좋아요. 상당히. 이것마저도 이제는 여러분을 그냥 끝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으로 그냥 보여집니다. 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죠. 제가 잘못 읽은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운도 있고 골드디거도 있고 스타 역방향도 있는 거 보면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한 사람이 슬퍼서 그런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죠? 되는데 골드디거가 나와서 그래요. 아무튼 지금 이분은요, 이용당하기 참 좋은 포지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의 에너지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이건 이렇다 치고 이제 여러분들과의 에너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골드디거였나?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을 꼬셔서 여러분에게 금전을 탈취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접근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겁니다. 여러분을 잊고. 근데 이제 그 안에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었다, 이건 아니고 여러분과의 이별이 아프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건, 이분은 어떤 사랑하는 사람 자체를 그냥 온전히 사랑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봅시다. 자, 핫브로큰이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상심이 있는데 또 키스를 하고 싶다, 화해를 하고 싶다 카드가 있네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구나. 여러분들과의 관계는요, 아주 좋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좋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냐면, 그러니까 상처가 있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다시 여러분하고 화해하고 싶고, 다시, 여러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고 싶고, 이런 건데, 지금 전화기는 던졌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타로 카드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온 카드를 제일 중요하게 보잖아요. 이 스타의 역방향이 뭐냐면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나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엄청나게 크면 그 상처를 회복하기가 힘들잖아요. 몇십 년이 지나도 두 번 다시는 만나지 말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느낌의 카드인데, 지금 여기에는 상심 카드와 키스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은 내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다시 키스를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죠. 자, 그런데 뭔가 되돌릴 수 없는 큰일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하고 이분 사이에. 그래서 이분은 가능성이라는 것을 배제한 거예요. 여러분과 다시 잘 된다라는 가능성. 그 상황에 거창 반딧불 축제를 갔다가 지금 이상한 사람 하나 만난 거죠. 꽃뱀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귀가 기울여지고 있고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느끼는 것처럼 너는 나를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난 알아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여러분을 조금 더 좋아했나? 그건 모를 일이죠. 뭐 누가 더 좋아했는지 그건 뭐 대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것은 내가 너를 좋아한 만큼 너는 날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라고 하니까, 뭔가 이분이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했다라고 느꼈나 봐요. 자, 한 장 더 열어봅시다. 난 있잖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너가 나의 뭘 받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보편적으로 볼 때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거든.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못생겼다 쪽에 가까운 사람인데 너는 나에게 어떤 매력을 느꼈는지를 모르겠어 라는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제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분은 여러분의 사랑이 과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훨씬 더 참 누가 더 낫고 누가 덜하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너는 참 잘난 사람인데 여러분이 훨씬 더 이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충분히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왜 나를 만났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여러분에게 푹 빠졌는데 어떤 일이 하나 벌어져서 이분과 여러분이 이별을 하게 됐고 이분은 상처받은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은 상처받았지만 여러분이 여전히 좋다인데, 그래서 여러분을 잃고 나서 그럼 이분이 결론적으로 지고지순했던 거구나 여러분에게. 자,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하고 이별되고 나서 아픔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 옆에 꽃뱀이 나타난 겁니다. 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여러분이 꽃뱀일 리가 있나? 여러분이 꽃뱀이었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맞네. 여러분은 이분을 금전적으로 탈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외모로 이분에게 다가갔고, 그래서 이분이 빠진 거죠. 이분은 여러분을 자신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이분을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더 좋아한 것 같고, 도대체 나같이 생긴 사람을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도대체 내 마음 안에서 뭘 받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러면 또 얘가 말이 안 되네. 아무튼 그래요. 이런 채널 드물죠. 구독자에게 꽃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채널 드뭅니다. 자, 열어봅시다. Invite your fears to tea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컵 안으로 초대하라 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잖아요. 불안함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 차 안에다 다 녹여버리면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라는 그런 의미의 카드거든요. 자, 이 카드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카드로 꺼냈어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의 삶에서 뭐 여러 가지가 불안하고 힘들고 이럴 때 이 티를 마시면서 없애버리라는 거죠. 두려움 같은 것들을. 오히려 그것들을 인바이트, 초대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받아들여라 라는 의미로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상황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왔겠죠. 카드가 의미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내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될까? 되게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 이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긴장을 풀라라는 의미인데, 이게 나왔다면 이게 중요한 의미니까 나온 거겠죠. 그런데 이걸 상황적인 부분으로 보자면요, 여러분이 이분하고 이별된 게 여러분의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이별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 근데 지금 이분은 꽃뱀한테 빠져 있는데 어쩌지? 자, 마지막 카드 열게요. 칼디날 문이 나오네요. 자, 용기를 갖고 한 걸음 떼라 라고 하는데요,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먼저 떼라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다가가라는 말로 일단 저는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지고, 솔직히 요 두 장 카드가 한 세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용기를 가지라는 말도 내가 두렵기 때문에 한 걸음, 첫 걸음을 못 뗀다는 말인데, 그 두려움을 티에, 이 홍차에 넣으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칼디날 문인데요, 칼디날이라는 게 계절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봄의 시작, 여름 시작, 가을 시작, 겨울 시작. 그래서 카디날 사인이 그 계절의 시작을 하는 사인들이 카디날 사인입니다. 양자리, 개자리, 천칭자리, 염소자리. 그렇게가 이제 카디날 사인인데, 무엇인가 시작을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뭔가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시작을 하면 된다라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이름으로 된 돈가스 가게를 한다는데 나는 너무 두려워한다면 용기 갖고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고요. 이분하고의 관계를 만약에 말하는 것이라고 볼 때는 여러분이 이분하고 연락하고 하는 부분이 조금 두렵거나 혹은 껄끄럽거나
내가 하는 것에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요, 여러분 진짜로 이분에게 연락을 하실 것 같으면요, 현재로서 카드가 나와 있는 상황은 이분은 좀 말리기 바로 직전인 것 같아 보입니다. 말린 것처럼 말렸을 수도 있겠네. 이미 끝난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 뭐가 됐든 이분에게 있어서 좀 안 좋은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 친구 좀 삐리한데 라고 하는 느낌이 있다면은 빨리 연락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너무 잘 사귀고 있는 분들한테 연락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은 연락을 아예 할 수가 없겠구나. 잘 사귀고 있으면. 아무튼 참 리딩이 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뭔가 되게 깨름직하네. 여러분에 대한 조언 카드 한 장 더 열어보고 마칠게요. 뭔가 뻑피어 계속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지금 여기도 공포라는 단어가 써 있고 여기도 공포라는 단어가 써 있잖아요. 근데 얘는 공포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차 안에 넣으라고 했고, 두려움 따위는 조까라고 하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의 얼굴에 다 써 있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면 아무리 아닌 척 하더라도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 말인데, 여기서는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떼라 그러면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은 있나 봐요. 저는 솔직히 이분하고의 관계나 뭐 이런 것에서 조언을 좀 얻고 싶어서 꺼낸 건데, 일단 그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망설이고 계신 분이라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체통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1년 만에 가지고 온 너 어떻게 지내 리딩을 해봤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올 것이고, 마지막으로 멤버십 가입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러브였습니다. 바이. Stop.